네, 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조현경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국세청이 2026년 1월 25일에 발표한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빵집도 세무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가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라서 관련 있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세청 표현 그대로 보면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악용을 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영과 집행, 검증을 위해서 이제 어디를 들여다볼지를 미리 보여준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걸 텐데요.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일까요? 네, 커피 전문점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 반면에 베이커리 카페, 즉 제과점은 공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료의 핵심은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업종 구분을 이용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을 하려면 136억가량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서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추가로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이 적용이 되어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에 국세청이 직접 언급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아, 그 정도면 절세 효과가 상당하네요. 실제 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 제도가 원래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술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에 승계하는 경우까지 공제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국세청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다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 즉 사실상 커피 전문점인지 아니면 진짜 베이커리 카페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실제 제과 시설은 없고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해서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 사실상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판이나 업태 코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 매입 구조, 영업 실질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빵도 팔고 있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국세청은 실제 제과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토지와 건물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국세청은 사업장과 넓은 부수토지, 시설, 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안에는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고 그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었고요. 결국 카페 옆 땅이니까 다 사업용, 이렇게 자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별로 그 실질대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은 실물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특히 대형 부지나 주차장, 정원형 공간, 별도의 건물, 주택성 공간이 있는 곳들은 자산 전체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주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매출 매입 내역을 보고 실제 사업주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A씨가 최근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을 했었고 개업 직전에 자녀 B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고령의 부부가 실제 사업주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명의상 사업주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네, 결국 부모 명의, 부모 대표, 부모 사업자 등록만으로 부족하고
국세청은 실제 운영 정황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단순히 대표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형 구조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 카페도 같이 보고요. 특히 가업 상속 공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까지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실제로 경영한 게 맞는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사례로 기존의 근로나 사업 내용 등이 전무했었던 80대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했었던 가족법인이 나온 후에 여기서 고령의 어머니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건 대표님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는데요. 법인으로 만들고 지분을 나누고 대표이사를 올려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은 대표이사에게 실제 경영 실체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세무조사를 보다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친인척들이 실제 근로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따지는데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발표자를 접한 대표님 입장에서는 결국 뭘 점검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국세청이 이번 자료에서 실제로 적어놓은 체크 포인트는 꽤 명확합니다. 첫째, 업종이 진짜 제과점인지. 둘째, 넓은 부지와 시설이 진짜 사업용 자산인지. 셋째, 부모나 고령 대표가 실제 사업주인지. 넷째, 가족법인의 지분과 대표 구조에 실제 경영 실체가 있는지입니다. 네, 게다가 국세청은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몇 군데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번 국세청 자료의 중심은 어떤 구조를 국세청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유형별로 정리한 포인트는 앞으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왜 대형 베이커리를 점검하는지, 그리고 자료상 어떤 포인트들을 실제로 보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세금 파트너 텍스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